안녕하십니까. 발표자 박선익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 3차 국내 및 국제 통합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는 광주여자대학교 박선일입니다. 연구자는 수당대학교 서은희, 광주여자대학교 박선일입니다. 연구의 주제는 간호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대부분 강의로 진행되는 교육 방법으로서 지식 전달 면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간호 수행을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고요. 실습 교육은 간호에 대한 이론을 학습하고 이 학습된 지식을 실제 실무에 통합하고 적용하여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살아있는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 방법입니다. 간호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간호 수행 능력, 대처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간호교육은 이렇게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호학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위하여 각 파트별로 외과, 내과, 중환자, 응급, 이러한 특수 파트까지 1000시간의 실습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상 실습을 더욱더 보완하고 현재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강의실에서 학습한 이론과 임상 실습에서 배운 실제를 통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란 이렇게 실습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데요. 지식 습득, 간호 수행 능력 향상, 대처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교육이 실습 교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란 멀티미디어 기술, 모형, 인체 모형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재현된 임상 환경에서 학생이 사람과 사물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재현된 임상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와 유사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광범위한 조건들이 통합되어 있고, 그래서 학습자들은 단서 없이 임상 문제를 수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다른 환경에 있어서도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런 어려운 임상 문제를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장 체험 학습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의료계에서 온라인 학습 모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체 모형의 모의기구, 마네킹, 이런 하이 피델리티, 로우 피델리티를 통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중심되고 시뮬레이션이 첨단화되면서 의대나 간호대, 교수진들은 이런 커리큘럼과 인턴,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보건의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간호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간호 시뮬레이션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간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와 유사한 광범위한 조건들이 통합되고 있고 또 대상자는 그러한 임상 상황에 그런 만들어져 있는 재현되어 있는 임상 상황을 통하여 단서가 없이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임상 문제를 추론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모형, 이런 인체 모형 시뮬레이터 등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생명을 위협을 실수를 허용할 수 있고요. 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응급 환경, 중환자 환경, 수술실 환경, 이런 환경들을 이렇게 구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라든지 진짜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으로 간호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거나 이러한 어려운 임상 문제에 대해서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현장 대처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대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가장 대상자에게 해가 가지 않는 방안에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critical thinking, 그리고 간호라고 하는 건 대상자를 충실하게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필요한 협동학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실습 경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교육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 후 성과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호 대상자가 중증도가 되고 있고 응급 수준이 다양화가 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간호학과 정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럴 때 임상 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실습지 그리고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교수 이런 프리셉터들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병원의 환경에 노출되기 일정 수준 이전에 간호 수행 능력을 갖춘 간호사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교육에서도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규 간호사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과정, 또 임상 의사결정의 향상을 보였고요. 학생들에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식, 임상 수행 능력,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요, 간호교육 중에 간호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가장 핵심인 것 중 하나입니다. 간호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도 간호학과 졸업생들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실습이 학생들의 지식을 강화시키고 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적용 실습을 시도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실습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 시뮬레이션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는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패실레이터가 필요하는데 시뮬레이션 환경이 실제 환경과 유사하도록 교육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주사기, 청진기, 산소 마스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있는 교수자는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이 간호 학생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과 변화를 이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첨단 기기를 통하여 증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시뮬레이션 상황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는 상황을 설정하고 구성해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놓치기 쉬운 거, 또 배우기 어려운 거, 잊어버리거나 실수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처음에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상황이라든지를 소개를 해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는 시뮬레이터 하고 있는 도중 그리고 끝난 다음에 디브리핑, 브리핑이라도 디브리핑, 요점을 간추리거나 간단한 보고나 설명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에 서로의 경험 그리고 했던 간호의 수행의 방법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디브리핑, 사후 설명이라고 하는 디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고 또 긍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습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은 다양한 공간과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자극에 시뮬레이터가 어떠한 대상자,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 그러면 응급환자에 관련된 그런 모듈을 만들어 놓고 응급환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또 실제 상황에서 옮겨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 해줌으로써 시뮬레이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 상황과 같이 대처하고 팀으로 역할을 수행할 경우에 역할을 분해하도록 하고 마지막에 디브리핑을 통해서 본인의 학습 과정을 보충하고 또 분석하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해서 직접 체험과 또 필요할 경우에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한다고 하면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정말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어서 간호의 질을 향상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충실하게 세우고 있는데 지속적인 이러한 교육과 또 지속적인 환경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바꿈으로써 간호 학생들이 대상자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호 시뮬레이션을 적용해서 간호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런 임상적 간호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가장 최적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경험하도록 모듈을 개발해서 이를 적용해서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연구 설계입니다. 본 연구는 간호 시뮬레이션을 간호 학생에게 제공해서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후 유사 실험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자는 제2도에 위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실험군, 대조군 모두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유사한 이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1대학은 시뮬레이션을 수강하고 있는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122명, 1대학은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132명으로 총 255명이 연구 대상자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또 서면 동의한 자로서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실시하는 연구이지만 연구의 참여나 중도 탈락, 연구 결과가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함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지파 프로그램에 의해서 표본수를 산출하여 총 25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해서 목적과 진행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자료 수집은 실험군은 모두 시작 전 2020년 9월 3일
4호는 15주간 시뮬레이션 교육을 종료 후 실험군은 12월 17일, 대조군은 12월 20일에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은 3학년 대상으로 현장 실습 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험군 12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 학습 모듈을 4가지 모듈로 이루어져서 모듈을 구성하였습니다. 모듈 구성은 수술, 내분비계, 순환기계, 또 비뇨기계, 환자 4가지 모듈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필요한 핵심 기본 간호수를 포함하도록 모듈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내용의 타당도와 적절성은 경력 10년차 성인간호학 교수 2명과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험 있는 교수 1인이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모듈 개발과 시나리오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각 모듈은 사전학습, 학습 목표, 환자의 정보, 의사의 처방, 그리고 평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평가자 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평가자 4명이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4명의 평가자 간 일관성 있고 타당도 있도록 충분하게 훈련하고 서로 피드백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 대상자는 시뮬레이션 교육은 총 100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전학습 10분, 시뮬레이션 직접 교육은 50분, 디브리핑은 40분으로 시뮬레이터가 있는 룸을 활용하여 팀으로 실습하였습니다. 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팀원은 3, 4명 정도의 구성입니다. 리더와 팀원으로 구성하되 매주 각 모듈, 이 모듈 4개당 각 팀원 내에서 4개의 모듈이기 때문에 4명이 돌아가면서 리더와 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팀 리더와 팀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팀원끼리 환자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간호사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의사 역할을 할 것인지, 누가 보호자 역할을 할 것인지를 역할을 분배해서 각 모듈마다 필요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 학생들끼리, 팀원끼리 충실하게 상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시뮬레이션 교육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설명하고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터를 위한 OT, 그룹핑 짓고 연습과 시뮬레이션 모듈 평가, 그리고 디브리핑을 통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디브리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뮬레이터 교육은 심맨 3G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간호를 수행하고 교수는 컨트롤룸에서 모니터하고 실습실 상황을 보고 또 필요 3단계에 걸쳐서 교육 후에 디브리핑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디브리핑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단계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이 디스크립션 단계에서 어떤 일이 대상자한테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컴플레인이었나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A라는 학생이 하는 동안 B라는 학생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경험을 공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널라이시스 분석 단계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한 시뮬레이션이 어떠한 경우였는가를 상황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인데요. 하면서 발생했던 장애 요인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간호 행위를 함으로써 생각이 어떻게, 또 다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다음에 단계를 끝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단계로 들어가서 오늘 배운 이 모듈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디스크램 단계에서 표현하도록 하고 매핑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그 연구에서 시행한 거는 수술 전 간호로서 당뇨 합병증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환자의 특성과 그리고 평가의 목표, 그리고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목표. 그래서 수술 전 환자 간호이기 때문에 수술 전 환자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는지, 수술 전 환자에게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충실하게 소통을 통해서 요인을 사정할 수 있고, 또 대상자가 수술에 관련돼서 불안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또 약물이 투여할 경우에 약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커스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요, 수술 전 환자에 필요한 준비, 증상을 사정하고 중재를 정확히 수행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시를 했고요. 의사가 필요한 의사가 내려주는 수술 전 오더와 그리고 맞춤과 오더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대상자에게는 이러한 환자 사례 개요 정도만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연구자들은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습니다. 각각의 시간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요. 연구 대상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시뮬레이터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시뮬레이터는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긴 단어는 연구자가 환자 역할을 하면서 보컬 사운드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과 어떠한 중계를 하고 어떠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이 시뮬레이터는 어떠한 증상과 징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켜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평가 기준표입니다. 평가 기준표. 수술 전 간호에 있어서 0점, 1점, 2점을 주면서 각각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충실하게 했는지,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이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대상자가 이런 간호 수행을 끝나고 채점이 끝나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가 줍니다. 보신 것처럼 5명이죠. 지금 여기 한 명은 이제 오퍼레이터고요. 이 4명에게 이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어떠한 간호를 수행했는지 아까 3단계를 통해서 저랑 같이 디브리핑을 합니다. 디브리핑이 끝나면 학생들은 다시 모여서 이러한 다양한 매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디브리핑 매핑의 설명은 위쪽에 있는 이제 열매들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열매들은 본인들이 실수했던 부분들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 디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를 이용해서 전산 통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PTSD 아노바 이것들을 통해서 연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대상자들은 20에서 23세가 가장 많았고요.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 동질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이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친 효과를 측정해 본 결과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 후 실험군의 활동 점수는 164.5점이 실험군이었고요. 그리고 대조군의 경우에는 156.8점으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교육이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거에서 이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는 전체 점수 외에도 이 하부에 관련돼서 해석 능력에서 그리고 역할 수행 능력에서 자기 제시 능력에서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는 능력, 메시지 전환 능력에 대한 하부 문항까지 같이 다 모두 평가를 했을 때도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보였고요. 이렇게 하나 빼놓고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목표 설정 능력에서도 점수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해석 능력, 그리고 역할 수행 능력에서 좀 더 높은 수행이 보였지만, 이제 팀 간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제시 능력은 아무래도 조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1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을 적용해서 간호교육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학습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시도되었습니다. 이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은 학생들의 그런 간호학적 지식과 기술을 연계해서 통합적인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결론으로 보였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그 학문인 간호학 전공자들이 입학과 동시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전공도 그렇겠지만 교양 과목까지 다 포함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교과목들이 개설돼서 이런 1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교수 학습 방법에 따라 성취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교과목 하나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할 때 저 연구자들은 팀원을 3,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간호사 1명 또는 2명, 또 의사, 보호자 이런 역할들을 구성원들이 순차적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듈 4개에서 모두 다 수행을 하고 또 팀 리더의 역할, 또 구성원의 역할을 각자 회의를 통해서 팀 간의 회의를 통해서 역할 업무를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대상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높였기 때문에 각 팀원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대화도 단절이 되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교에도 친구들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SNS 외에는 충실한 기회를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저희들은 직접 대면으로 시행을 하였는데요. 시뮬레이션 교육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집단 활동을 통해서 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역할의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또 동등한 위치에서 개방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또한 팀 구성원끼리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교육 시뮬레이션을 받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팀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 대상자한테 실시한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대상자가 충실하게 대상자가 받는 교육 내용들이 충실함의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간호 수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에 디브리핑, 저와의 디브리핑, 연구자와의 디브리핑을 외에도 연구자의 디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학습자 간의 자유로운 디브리핑과 이 디브리핑 할 때 뭐 책에 쓴다라든지 뭐 노트에 필기한다라든지를 방법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핑, 자기가 어떠한 간호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그림이라든지 뭐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좀 몇 가지 주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핑을 실시해서 조별로 의견을 그 조끼리 의견을 내린 다음에 그 각 조별로 만들어진 매핑을 다른 조들에게 의견을 정보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던 부분들을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우리 팀이 했던 간호 그리고 다른 팀이 했던 간호들을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피드백도 되고 또 자신의 간호를 또 의사소통이 얼마만큼 주어졌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환경,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4가지 모듈 외에도 다양한 모듈을 통해서 임상 현장 시스템 수행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본 연구자들은 추후 다른 모듈을 통해서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의사소통뿐만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을 참가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공유했던 경험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자기 뭐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다른 변수를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 교육의 또 효과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